네, 21번 밑줄 문제입니다. 자, to balance the need for breadth and depth. 자, 이게 넓이란 뜻이죠. 그리고 depth는 깊이죠. 그죠? 넓이와 깊이에 대한 필요를 균형 잡기 위해서. 자, 넓이라는 것은 everyone feels a bit burned down. 약간 모든 이들이 이제 번아웃 됐다는, 약간이라도 번아웃 됐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breath를 뜻하는 거고요. breath에 대한 need를 뜻하는 거고요. The need for depth는 some are so burned out. 일부는 너무 번아웃 돼서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하는 거죠. 이게 depth죠. 그죠? 이게 depth.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고, 이분들은 a bit burned out. 약간, 번아웃 됐다고 느끼는 게 breath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이 두 개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번아웃을 state라고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but as a spectrum,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사람의 예, 이게 관점입니다. 주장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념, 그러니까 번아웃에 대한 두 개념, breadth와 depth를 뭐 넓이와 깊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 뒤에 내용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 뒤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괄호는 보통 너무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일 때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breath는 약간 번아웃 느끼는 거. depth는 아예 일을 못하게 된 그 상황, 번아웃 와서 일을 아예 못하게 된 상황. 서로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번아웃은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중간 과정이 쭉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burnout, spectrum. 자,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에 대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모여서 하는 그런 토론에서 we talk about workers, 우리는 이런 워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who are burned out, 번아웃 당했다는 노동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that status, 번아웃 상태가 were blacking out, 흑백 논리로 끝나는 것처럼, 이게 이거죠. 뎁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A black and white view, 이런 흑백 논리 관점은 cannot account for, 설명할 수가 없어요.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이 번아웃의 그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though, 이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 뎁스 부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본다는 게 뎁스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약간 번아웃된 상태도 아울러서 뎁스와 브레스를 모두 밸런스 맞춰서 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 관점이고 그게 블랙 앤 화이트 관점의 반대 관점이에요. 자,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를 보여주는 관점. 그게 스펙트럼 관점이에요. 정리되셨죠? If 만약에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out and not, 번아웃 당했다는 것과 아니라는 것 사이에 분명한 라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as there is with a light bulb, 전구가 그러다. 전구를 켜고 끄고 하면 딱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clear line이 존재하는 거라면, then, 그러면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 없다. Who say 말을 하는데 they are burned out. 나 번아웃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자기 일을 능력 있게 competently 아주 솜씨 좋게 해내는 사람들. manage to do something. 겨우겨우 해내다. manage to do something. 자, 수거 꼭 암기하세요. manage to do something. 겨우겨우 가까스로 힘든 일을 해내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일을 자기 번아웃 됐다고 표현은 하는데 여기죠. 요 사람들, 자기가 번아웃 됐다고 표현은 하는데 일은 곧잘 해내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있는 뎁스 쪽에 묘사된 요거랑 반대죠. 그죠? 요 다른 사람이죠. 그죠? 여기는 너무 번아웃 돼서 일을 못할 지경인 건 뎁스인데 이 번아웃 됐다고는 말하지만 일을 좀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breath죠. 넓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거예요. 자,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s this problem.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사람들을 카테고라이즈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자, 번아웃이라고 주장하건대 하지만 그 번아웃 때문에 일을 못하지는 않는 여기 쇠약 당한다, 뭐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 말한 표현 그대로 하면 되죠. 요거랑 그대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못하지는 않고 있는 겨우겨우 해내고는 있는 그런 사람들은 simply 그저 dealing with a partial or less severe form of it.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번아웃. 그죠? 번아웃의
부분적인 형태 혹은 번아웃의 less severe 덜 심각한 형태를 해결해 가고 있을 뿐이다.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일 뿐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breath 상태, 그죠? breath 상태.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being burned out은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depth 부분인 거예요. 이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데, 번아웃 당하지는 않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건 breath. 그죠? 그리고 a bit burned out, 그죠? 여기다 without being burned out은 뭐예요? depth,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아닌데 이 정도가 있는 거죠. 중간 정도 레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burnout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접적으로 이게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게 뭐예요? 뭐 최후 진술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디옴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 중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만 있는 게 아니라 요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의미는 뭐냐? 번아웃은 블랙 앤 화이트 관점이 아니다. 여기 이 블랙 앤 화이트 관점이 아니다. 뎁스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 1, 2, 3, 4, 5번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 과정이 있다. 중간 레벨이 있다. 그 스펙트럼이 있다. 요게 이제 답이 돼야 되는 거죠.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 public discussion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더라 하면은 아마 public discussion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였죠? 디스커션 어디였죠? 여기였죠. 디스커션 할 때 우리는 요 번드 아웃 상태만, 뎁스 상태만 따진다고 했죠. 네. 근데 그게 끝이 없다? 그거는 뭐 요게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에 나온 요 말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there still exists room 여전히 뭐 여유가 있다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자, 이 exhaustion이라는 걸 burnout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A greater degree 더 많은 양의 그 exhaustion이 이게 burnout이죠, 그죠? burnout 되는 거에 여유가 존재한다. 이 중간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room이라는 거 우리 방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지, 여유, 공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지, 여유. 자, there still exist. 여유가 여전히 있다. 뭐에 여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이 번아웃된 상태, 뎁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여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순간 상태가 있다는 뜻이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완전 딱 떨어지죠? 요 얘기를 이렇게 했네요. 굉장히 잘 냈습니다. 조금 어렵게 냈네요. 이걸 좀 명확하게 보이게 바꾸진 않고 약간은 빗대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해드린 얘기가 정확히 나오죠. 뎁스가 아니라 브레스야. 뎁스가 아니라 브레스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 거죠. 자, all or nothing criteria. 뭐 아니면 도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번아웃에. 이게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반대말이죠, 이거는. exhaustion is overcome in different ways based on its severity. 자, 요 번아웃은 그거의 심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극복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극복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degrees of exhaustion. 자, 번아웃의 정도는, 여기까지 좋죠. shaped by individual's perception. 인간의,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거다. 이걸 강조했어야죠. 이건 그쪽이 아니죠. 내가 요거를 답으로 선택했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개인의 인식에 따라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네이아 번드아웃 그죠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현혹됐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는 이 글의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얘네들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저 사람들의 입장이나 저 사람들이 인식, 그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지금 여기를 강조한 바는 없단 말이죠. 여기가 아닙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번아웃 상태를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거 흑백 논리적으로 그냥 일을 잘하는 거랑 번아웃 상태 이렇게 흑백 이렇게 있는 그런 관점을 갖지 말고 그 중간 과정도 얼마든지 있다고 인식하는 스펙트럼 관점으로 번아웃에 대처해야 된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스펙트럼 상태, 중간 상태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이라는 여기 지금 요 말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그 표현이고 exhaustion이 번아웃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그 말이잖아요. 요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늘 제가 강조하는 이게 바로 평가원 문제의 강점이고 평가원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죠. 이 안에서 이 글을 정말 장악해서 글의 최고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톡톡 잡아내서 학생들의 경우에만 일로 내려가서 그 빗대어서 표현하거나 약간 달리 표현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을 속어법으로 목을 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중요한 키워드를 뚝뚝 골라낸 학생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학생은 여기 와서 모호하게 읽다가 5번이나 아니 정반대인 3번 이런 거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평가원 문제의 흐름은 옛날부터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로 답을 자꾸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2등급, 1등급에서 조금 불안하시겠죠? 그 이유는 이 지문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할 때 너무 쉬운 길을 택하고 너무 뭐 기술, 뭐 어떻게 하면 뭐 답을 쉽게 맞출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 생각보다는 공부를 할 때 지문을 어떻게 하면 진짜 끝까지 아예 이 출제자의 끝까지 머릿속 끝까지 내가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영어 공부는 앞으로 그렇게 되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5등급제가 되면 더더욱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정확하게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학생은 절대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5등급제가 되면 5등급제에 맞춰서 이 문제가 바뀔 거고요. 바뀌는 방향성은 지금 벌써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느낄 때 지금 문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나 더 쉬워진다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 쉬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문의 장악력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글을 자기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 거고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공부를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겁주는 그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어, 헤쳐나갈 방법은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문 장악력을 키우는 겁니다.